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이번에 저는 홍님과 함께 일본의 삿포로로 향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일과 여행을 병행하는 월케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삿포로의 월케이션을 경험해 보실까요? 삿포로역에 나온 느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쿠오카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의 첫 끼는 스시커리입니다. 일단 먹을까? 먹어봤는데 한국인 입맛에 딱이야. 살짝 매콤하면서 일본에 와가지고 간장 베이스 때문에 느끼하면은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프 카레는 맛있었어요. 그 재료 하나하나가 되게 신선하고 맛이 있었는데 입이 짧은 저에게는 금방 물리더라고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어떤 거? 네? 카네이션은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저희가 오늘 1시간 반도 못 자고 일본으로 넘어왔거든요. 3시에서 3시 반? 어쨌든 너무 피곤해서 숙소 체크인 하자마자 잠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5시 반이 됐습니다. 바깥은 완전 어두워 껌껌해졌고요. 하지만 오늘의 일정으로 그 카메라의 ND 필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비카메라라는 곳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숨 잤으니까 기운 차리고 카메라 다양한 전자 제품들을 한번 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왜 오셨죠? 왜 말이 없으시죠? 부끄러우세요? 그래. 시가 될 때까지 아침을 못 먹었고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찾아놓은 맛집에서 소바가 맛있다 그래서 소바랑 좀 맛이가 쌀쌀해가지고 온소바 같은 것도 하나 시켰습니다. 텔레포치 어때? 맛있어? 무엇은 정말 행복해요. 어땠어? 이게 딱 첫 입 먹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반도 못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온소바 같은 경우는 면이 잘 안 어울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어가지고 잘 못 먹어요. 면 맛만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일반 소다도 굉장히 너무 세가지고 먹다 보니까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음식점 안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10초에 한 번씩 트름을 해드셔가지고 안 그래도 없던 입맛이 사라졌다. 네,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 끌려서 이제 뭐 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일단 집 쪽으로 가려고요. 저희는요 소맛집을 실패하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뭐 했냐면요. 소바로 너무 맛이 없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뭐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각자의 술과 우리가 좋아하는 각자의 안주, 또 안주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나는 오징어에 빵! 아니 무슨 술에 빵을 먹 말이 돼 그게? 빵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잔을 하고 조금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이 시장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근처에 뭐가 진짜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 기분 좋은 상태로 숙소 근처를 이제 구경을 다니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헤이. 우리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아니야? 메가 동키 저긴데? 큰일이네 지금. 저기라고. 일로 와. 저기 맞아. 저기 맞아. 메가동키라서 큰 배야. 우리가 볼 게 많어. 정신 바짝 차리고 가. 알겠어? 내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여드름이. 나도 몰라. 이게 뭐야? 미쳤어? 더워 이제. 신랑의 신부노 차카라쿠. 이거 깔끔한데? 아시죠? 넘어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안 일어나죠. 조심하세요. 오늘은 일하는 날. 오전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일에 집중하는 날이다. 하지만 첫날이니까 오늘은 저녁 전까지만 집중하기로 했다. 헤헤. 근처에서 맛집을 찾다가 부타동이 평점이 되게 좋은 데 있어서 왔는데요. 먹어볼까요? 이거는 삼겹살 부타동. 오. 자기 눈 때문에 이건 쌍꺼풀. 등심 부타동. 이타다키마스. 그냥 이거는 약간 이 된장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성품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약간 한국에서도 먹어보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숯불고기 덮밥? 이런 느낌? 맛있다. 오이시. 美味しいですか本当に美味しい 저희는 맛있으면 항상 맛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違う商品と 진짜 맛있어. 꿀맛이 진짜 맛있다. 불맛이 적당하게 딱 맛있게 들어갔어.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스트랩이거든요. 얼마 주고 샀지? 기억이 안 나네. 2,000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긴 걸 입으면 여기 옆에서 털이 걸려요. 이런데 끝에 막 안 보이겠지만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울 때는 다른 거 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 다이소에서 이 투명 색깔 스트랩을 득템을 했습니다. 썼다고. 라라라.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니 바로 집 앞에서 누가 무료로 그림을 그려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그려주고 있는데 강아지도 귀엽고 그려주는 사람들도 귀엽고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저도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때요? 닮았습니까? 근데 이거 그림을 그려준 걸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살이 참 많이 쪘구나.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는 소량의 팁과 저희가 마시려고 샀던 맥주랑 음료수를 드리고 왔고요. 어떤 맥주와 음료수죠? 저희는 다시 사왔어요. 요거 아사히 맥주랑 저희가 오늘 좀 저렴한 가격에 위스키를 샀거든요. 사 먹으려고 이 음료수를 샀는데 다 드리고 왔고요. 저희는 다시 사왔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가 아니고 살면서 누가 저를 그려준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되게 값진 경험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렸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평생 찍힐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 어디? 저희는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요새 저희가 자꾸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늦게 자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저희의 삶을 다시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아침 저녁에 패턴을 맞춰보고자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고 있어. 뭐가? 오리. 잘 자네. 돌아가. 여기는 걸어보니까 엄청 크지는 않은데 이런 단풍들 보면서 산책하기 진짜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 오리가 한가롭게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 보기도 좋고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모습 보는 것도 좋고 아침부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찬바람 쐬니까 정신도 번쩍 드네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 근처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라면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라면 먹으러 갈 거예요. 가자. 아리가또우자이마스. 콘치즈 라멘은 삿포로 명물이래. 삿포로 명물 라멘이고 이거 완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약간 매콤 라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느끼하고 살짝 매콤해서 그리고 약간 베이스가 된장 같은데? 근데 되게 잘 어우러져서 섞여있어. 이것도 되게 맛있다. 적당히 짭짤해. 완전 맛있어요.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아직 뭘 먹을지 정하지 못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양고기를 먹어보고 싶은데 한번이 영 탐탁지 않게 대답을 하네요. 네, 양고기 좋은데요? 양고기 먹으러 갈까요? 일단 잘라줬다니 잘라고 싶었다는 레몬차 자기 얼굴 잘해야 돼. 레몬차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다시. 레몬차 아홉 명 왜 이렇게 양고기 바베큐 짬. 그 양고기 특유의 잡내가 안 나고 돼지고기하고 다른 맛 있네. 잘했어. 저는 다누키코지 스트리트에 지금 있고요. 저희 숙소 또한 다누키코지 스트리트 한 중심에 있어요. 다누키코지는 저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끝까지 구획별로 나눈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양쪽으로 음식점도 많고 옷 가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드러그스토어부터 시작해서 메가 돈키호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 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진짜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음식점을 가도 되고요.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 집 앞만 나오면 다 있어요. 여기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여기로 선택을 했는데 정말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저희 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라. 저희 방은 일단 2명 그리고 최대 3명까지 쓸 수 있는 방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짜자잔, 이게 답니다. 이렇게 2층 번석 침대가 있고요. 그래도 나름 이 방에 간단하게 씻고 세수하고 양치할 수 있도록 세면대가 있어요. 저희 집도 현재 벙커 침대를 쓰고 있는데 각 방 층고가 낮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데 여기는 보면은 제 키가 좀 작긴 하거든요. 제가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키고요. 여기 나름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상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작업을 할 게 있을 땐 하거나 충전을 주로 하는 편이고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면서 방 안에서 그냥 편하게 한잔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탭을 놓고 유튜브를 틀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술을 한 잔 마시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은 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삿포로가 겨울이라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가열 가습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가열 가습기를 안 지가 얼마가 안 됐는데 여기는 이렇게 개별 방에 가열 가습기를 넣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잠자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침대 하면 또 아쉬운 점이 천장이랑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는 좀 층고가 높아서 이렇게 충분히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을 수 있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숙소에 예민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좋은 점은 엄청 저렴합니다. 1박에 얼마죠? 3만원? 1박에 3만원이에요. 삿포로에서 이런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곳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스터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이 숙소를 고른 이유 바로 이 2층입니다. 여기는 미니 키친으로 간단하게 전자레인지 돌려 먹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끓여서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아쉬운 건 좀 조리를 못한다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메인 부분을 보시면 스터디 카페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자리도 있고 여럿이 쓸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작업이나 일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 내려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혹은 여기 호스텔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려와서 있는 사람과 함께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온 이유가 아무래도 관광만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여행하고 좀 다녀보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 중요했는데 이러한 의도에 이 숙소가 정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 공원의 밤을 느껴보고자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맥주 한 캔 한잔 하면서 먹으려고 사왔거든요. 근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꿋꿋하게 밤의 정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서브웨이를 먹으려고 서브웨이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반값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500엔인가 그런데 250엔으로 샀고 이게 한 700엔인가 그런데 그 반값 해가지고 한 350엔 정도에 샀습니다. 엄청 싸가지고 신나가지고 이거랑 내일 아침에 먹을 고초밥까지 사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메뉴를 보니까 아 이게 술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춥지만 맥주와 하이볼을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그리고 참 여기서 먹는 거는 저희가 지나가는 일본인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공원에서 음식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먹으러 왔습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다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저희도 노래 부르고 있잖아. 이 앞에서 이 친구들끼리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있어. 이 추운 곳에서 저녁을 먹으며 20대 초반의 내가 떠올랐다. 겨울에 예뻐 보이겠다면서 불편함과 추위와 힘든 것을 감수하며 치마를 입고 얇은 코트를 입고 멋과 예쁨을 누리려 했던 과거의 나처럼 여기에서도 이 분위기 한번 느껴보겠다면서 손을 덜덜 떨면서도 참아가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추위를 감수할 만큼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다. 춤추고 놀던 친구들을 보니 나 어른이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친구들이 생각나며 나도 저렇게 재밌게 놀던 때가 있었지 싶었다. 이 순간을 경험하니까 하루하루 찰나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삿포로 근처에 있는 오타루에 갈 거예요. 준비 다 하고 이제 점심쯤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이 지하도인데요. 삿포로의 특성이 눈이 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도가 되게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삿포로에서 오도리역 그리고 저희가 있던 스스키노역까지 지하도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사람들이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먹을 것도 많고 뭐 편의점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삿포로역까지도 수월하게 갈 수 있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프카레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스프카레를 먹으러 왔고요. 일단 하나는 크리스피 닭다리가 들어있는 스프카레 그리고 하나는 함바그가 들어있는 스프카레를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기는 또 맛이 좀 다르다. 여기 거 좀 매콤해. 난 여기가 좀 더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뭔가 살짝 좀 더 느끼한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매콤해서 그런가? 내 입맛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아까 맛있다. 밥이 맨밥이 아니야. 네? 색도 약간 노란색이고. 이게 뭐지? 약간 우엉 같은 건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우엉을 이렇게 먹어보긴 또 처음이네. 근데 괜찮다. 어쨌든 스프카레가 이런 야채, 채소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맨날 고기, 이런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것들 많이 먹다가 이렇게 한 번씩 야채, 채소 먹어주면 좋더라고요. 맛있다. 느낌이 많이 다르네. 식당 서로 다른 식당. 맞아. 닭다리 크리스피 튀김이에요. 맥주가 도착했습니다.
한우금인가? 아 시원하다. 계단 잔씩 먹어줘야죠. 치킨 촉촉하고 맛있어. 그냥 먹봐. 뭐지? 인스타 보고 찾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맛집 검색해서 평 좋은 데 찾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캐시 올리인 집이 아직도 간간이 꽤나 많네요. 하지만 결제 성공했습니다. 오타루는 삿포로에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면 오는 거리에 있고요. 시내버스 같은 버스를 타면은 680엔에 올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기차나 이런 걸로 1,000몇백 엔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비싸네 했는데 시내버스 타니까 요금도 더 저렴하게 올 수 있고 여기가 마지막 역이다 보니까 맘 놓고 편안히 자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오타루가 과거에는 이제 철강이나 항구 산업으로 홋카이도에서 제2의 도시로 불릴 만큼 되게 번성했던 도시라 그랬는데 지금은 인구 수도 그렇고 규모가 작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오타루의 첫인상은 뭔가 좀 더 삿포로보다 조용하고 좀 아기자기한 것 같고 좀 더 시골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타루가 지금 유명한 게 유리가 유명해서 되게 건물 내가 할게. 알았어. 건물도 되게 아기자기한 게 많고 구경할 것도 되게 많고 중간중간 먹거리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날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방금도 여기 붙었잖아요. 그냥 사방에 가득 차 있어요. 눈으로 지금 온 사방에 날벌레가 가득 찬 게 보여요. 좀 힘들어. 글로리와 한철 초등학교 때 연습하던 내 단소 소리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멋지네요. 너무 빨리 끝났어. 그니까. 좀 당황스러웠다. 오르골당이 이 오르골 소리가 되게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이 천천히 돌아가는 오르골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런 데로 오면 꼭 하나를 사보고 싶긴 한데 분명 며칠 듣다 말겠지? 이제 해는 적진 것 같고 야경 볼 일만 남았는데 그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저희가 찾아놓은 텐동집을 갈 거예요.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빨리 가서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5시에 시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줄 서서 기다리면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줄 서서 먹었던 곳이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 서서 먹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 빨리 먹고 싶어서 한 45분이 남았는데 음식점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너무 배고프잖아. 갑시다. 가자.
저희가 설레발을 쳐가지고 일찍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101번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지? 여기는 무슨 집이죠? 아, 텐동집입니다. 텐동. 평이 엄청나게 좋은 텐동집인데요. 아주 재료 하나하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살아있음을 느끼러 왔습니다. 소스가 좀 짜다는 후기가 있거든? 생각보다 안 짜네. 맛있는데? 바삭바삭 되게 좋다. 폭폭살에서 먹었던 좀 밋밋해가지고 좀 오늘 진짜 같이 가서 바삭바삭. 오타루 운하에 왔어요. 오타루에 오면은 이 오타루 운하를 보러 오는 거죠. 밤의 야경. 자, 보십시오. 예쁘지 않습니까? 이 낭만 즐기러 왔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누가 그렇게 오래? 예, 멋진데, 야. 멋진데, 야. 멋쟁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안녕하세요. 아주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송구덩이 열받게 하고 재밌었어요. 그럼 됐어요? 어떤 기업이 성공한 과정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흥미롭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삿포로 맥주박물관을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가서 삿포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왔는지 같은 말이네. 한번 잘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0월 26일에 삿포로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단풍이 이쁘게 져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단풍 구경을 하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4일이 지나고 11월 8일이 됐는데 그새 단풍이 많이 지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계절이 변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나네요. 삿포로 맥주의 로고인 저 별이 북극성을 보고 모티브를 따온 거예요. 북극성 이 별이? 그래서 별 하나씩 땅 박아놓은 로고를 만든 거지. 별이 하나야? 가볼까? 고! 삿포로 맥주 공장 1층에는 선정의 삿포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물론 돈 내고 1,000엔가량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면은 이렇게 선정의 삿포로 맥주 세 종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블랙라벨이랑 클래식이랑 화이타코시 비어 이렇게 세 종류의 삿포로 맥주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장이 아니고 물론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양조장에서 바로 만들어 나온 게 아니라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맛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맥주 맛을 잘 모르는 맥주 알못인데요. 맛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맛의 비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이니까 제일 무난한 거겠죠. 클래식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의 탄산감이 있고 근데 부드러워요. 저는 일본 맥주의 좋은 점이 이렇게 목넘김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탄산을 잘 못 마시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일본 맛있다. 맥주가 저한테는 되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엄청 시원해서 좋아요. 향도 진하고 진해? 되게 맛있네. 탄산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거부감이 없는 맛이에요. 저는 맥주 특유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보리 맛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게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뭔가 약간 꽃향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상큼한 향이 있어요. 난 진한 거 좋아하는데. 그 진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맛에도 맞는다. 블랙라거? 블랙라벨. 블랙라벨? 향이 좀 별로 안 이게 세네. 훨씬 탄산감이 없어. 뭔가 더 부드러워. 클래식보다 좀 탄산이 덜한 것 같아. 네? 그러네. 근데 사실 맛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뭔가 얘는 좀 더 뭐라 그러지? 상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 모르겠네. 이거 먹어보자. 파이스타코 12. 이건 또 특이한 맛이야. 그냥 뭔가 톡 쏘는 맛이 있어. 맛이. 그래서 간단하게 투어하고 1층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맥주 마시면 휴식도 취하고 목도 축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죠? 깔끔하면서 약간 맥주 향도 강하면 클래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좀 먹었을 때 시원한 거는 클래식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탄산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음식이랑 먹고 다른 거랑 먹고 하려면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맥주가 좋은 거. 그래서 첫맛은 클래식이 제일 맛있었으나 먹다 보니까 블랙라벨이 좀 더 나한테 맞는 느낌? 입니다요. 저 박물관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디오 촬영 금지, 녹음 금지입니다. 얌전히 보고 올게요. 그럼 내가 느낀 건 이게 진짜 1900년 초반에 시작해가지고 1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로고도 엄청 많이 바뀌는 걸 보고 하면서 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맥주가 별거 아닌 그냥 맥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하나조차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그걸 느꼈어. 다들 보면서 꾸준한 노력과 선구안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삿포로 맥주를 만든 사람이 17살에 독일로 넘어가는 결단을 했어.
17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야? 어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많이 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애들이랑 뭐 경찰과도 하고 있었죠. 17살이면 나도 이제 쉬는 시간 애들이랑 물 뿌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때였지. 근데 맥주 기술을 배우겠다고 17살에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맥주 기술을 배워왔잖아? 그게 나는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배워와서 무조건 홋카이도에다가 맥주 공장을 지어야 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재료 중 하나가 얼음이 있는데 그 홋카이도 얼음이 좋은 얼음이라고 무조건 홋카이도에 지어야 된다고 첫 맥주 공장을 이제 홋카이도에 세웠잖아. 그치. 그런 결단력. 그게 또 아무렇게나 자기가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혼자서 하고 지역 조사를 하고 본인이 다 계획을 하고 한 거잖아. 그렇지. 혼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고 때로는 진짜 엄청난 결단력과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좀 더 슬기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삿포로 팩토리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초기 삿포로 맥주 주조장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곳으로 바뀌었고 이 홍님이 스프커리를 엄청 좋아해요. 스프커리 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스프커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님이 별로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평점은 4.0점이었거든요. 자리 엄청 넓다. 그니까 손님이 없어가지고 엄청 넓은 자리를 받았어요. 완전 좋아. 하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어도 눈치껏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츠 하이. 함버거 히토츠 치킨 커리와 코코넛 스프 엔사이 以上で、はい、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少々お待ちください。 완전 스무트했습니다. 이 안에는요, 저는 치킨 커리를 시켰기 때문에 치킨과 브로콜리, 피망이 있고요. 얘는 제 이름을 몰라요. 옥수수처럼 생긴 거. 얘는 뭐지? 감자인가? 그리고 빈이 하나 있고요. 얘는 아마 그 연근 그거겠지? 피망 하나 더. 그다음 계란이 있고요. 양배추, 그리고 단호박과 가지. 여기 되게 야채 종류가 엄청 많다. 고구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감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파리 채소류가 있고요. 그리고 김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어요. 김가루가 뿌려진 것도 처음이다. 당근도 있고요. 당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코코넛 커리 수프 먹어보겠습니다. 어떨까? 돼지카다? 괜찮아? 맛있는데? 코코넛 맛이 가미가 돼가지고 좀 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 커리보다. 그게 맛있어? 이 뒤에 약간 튀긴 그 맛이 나는데 그 튀긴 맛이 되게 맛있다. 삿포로 팩토리엔 벌써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저희가 이런 음악이 나올 줄 모르고 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와요. 근데 음악이 정말 놀이공원에서나 나올 것처럼 진짜 아름답게 편곡이 돼가지고 음악만 들어도 너무 행복했고 감동이 있네요. 다른 쇼핑몰과 별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너무 특별해졌어요. 저희가 오는 길에 이렇게 천 같은 게 흐르는 곳이 있어서 물을 구경하면서 가보자 하고선 이쪽 길로 왔거든요. 근데 천 주위로 어떻게 조명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카메라로는 밝아 보이는데 여기가 진짜 어두워요. 새까맣고 어둡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이 너무 깜깜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밝은 길로 갔다가 어쨌든 저기 다리를 건너려면 이쪽을 잠깐 와야 돼가지고 조금 밝은 곳으로 지금 오긴 했는데 사람 진짜 한 명도 안 다니고 안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보다 빠르게 집에 가려고요. 몰려와. 저 옆쪽으로가 천이고 이쪽이 길인데 이 천이 또 유속도 엄청 빨라요. 유속도 빠르고 넓기도 넓고 그래서 괜히 더 무서운 거 있죠? 무섭지도 않나 봐. 쟤는 계속 찍고 있네. 빠르게 복귀해보려고 합니다. 밤에 이쪽은 근처도 얼씬하지 않으려고요. 살았어요. 살아서 돌아갑니다. 저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도 저희가 좋아하는 저녁 시간 술 한잔 하면서 유튜브 보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대로 이거는 홍님 거, 이건 제 거 이렇게 마시고 안주는 오면서 샀거든요. 닭꼬치 그리고 오징어 있던 거, 그 다음에 치즈, 스트링 치즈도 있고요. 과자 2개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끼리 수다 떨면서 유튜브도 보고 술 한잔 할 거예요. 짠! 셔. 다시 줄까? 수가 있어. 정말 맛있는데? 약간 불향 살짝 나고 맛있는 노브랜드 닭꼬치. 삿포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함께 소소한 시간을 보냈고 짧았지만 의미 있는 2주간의 워케이션을 마무리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엔 하루하루 행복한 설레임을 안겨주었기에 효율적으로 몰입하여 일을 할 수 있었고 사이사이의 휴식과 여행은 우리의 마음을 재충전시켜 주었다. 우리는 앞으로의 빛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목표를 재정비하면서 또 한 번의 다짐을 했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삶의 에너지와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듯하다.